어젯밤 늦게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서 인근의 유치원 건물이 상당히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안영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사고 장면을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를 통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사고를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또 겪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침울해졌었거든요.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천만다행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에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오늘 오전에 유치원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시기는 다행이지만 얼마 전 가산동의 아파트 거기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이것도 그 인근의 공사장에선 흙마이 공사의 붕괴거든요. 마찬가지 가산동도.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더욱이 안전사고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동이고 여기 유치원이고 그런 붕괴 사고가 동일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이유가 그럼 뭐라고 보세요? 흙마이 공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흙마이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흙마이 공사가 문제가 있기 이전에 예를 들면 뭐 비가 왔다든지 지반이 약해져서 이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건물 설계 자체가 뭐 처음에 잘못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흙마이 공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흙마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마기는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법이 다 달라요. 거기 집안 조건에 따라서 주위 여건에 따라서 흙마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흙마기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흙마기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공사하기 전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그 계측기를 계속 관찰하면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계측도 제대로 안 됐다? 계측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만 지켜지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만 지켜진다면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가산동의 붕괴, 여기 붕괴 모두 다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나온 또 하나의 사고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계속해서 가산동도 그렇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결국에는 뭐 매뉴얼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폭우가 있었습니까? 폭우가 있었다면은 상당히 집안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흙마이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 할지라도 배수 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왜냐하면 흙마기 한 부분에 거기가 물이 유입되면 흙이 약해져서 그 흙마이 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계속 관찰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물론 이게 지금 가정은 없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혹시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또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지나면 해빙기 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흙마이 공사는 겨울철 지나서 얼었던 땅이 녹을 때, 해빙기 때, 또 이제 장마철에 우기 때 굉장히 주의를 줘야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흙마이 공사 주위에는 상당히 주의를 줘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그 폭우의 여부는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감안해서 그것도 배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됐다면 그거 유입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흙 다지기로 만들어서 이게 부실 시공이 된 거다. 흙 다지기 시공법. 이게 흔히 사용되는 공법인지 그 공법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따지기 이런 시공법은 저도 듣도 보지 못한 거고. 그렇습니까? 흙막이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흙을 막더라도 막 흙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쌍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 흙이 멈든 걸 다른 부재로 저기 받치고 있는 스트로트 공법이라든지 예. 아니면 아예 그 콘크리트 말뚝을 연결해서는 CIP 말뚝이라든지 여러 예.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매뉴얼대로 시공이 됐다면 예. 절대로 공사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예.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고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들 입장을 네네.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네네. 드려보면 공사장 집안이 암벽으로 됐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건 문제가 말이 안 생긴 되는 것이다. 게 암벽일 때는 거기에 적절한 흙막이 공법, 예. 또 다른 흙일 때는 거기에 적절한 흙막이 공법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어떠한 흙의 상황에서 무너졌다 그건 아니에요. 어떠한 흙의 상황이라도 예. 거기에 맞는 흙막이 공법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고 특히 그렇습니다. 유치원 그러니까 자녀를 보낸 그렇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 유치원을 보낼 수 그렇습니다. 없을 정도로 불안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붕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의 양상을 봐서는 예. 이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붕괴된 걸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도 망하고 기둥도 망가졌기 때문에 예. 유치원은 재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건물로서 다시 새로운 공사를 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는 집안이 완전하게 충분히 신뢰도를 갖게끔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추가적인 붕괴 우려도 있고, 근데 그 인근 주민의 그 증언에 따르면 가스 냄새가 났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붕괴가 되면 그 예. 가스관이 연결된 부분과 지금 완전치가 않을 겁니다. 그 아래에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예. 가스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가스라든지 예. 이러한 시설들을 안전하게 조치해놓고 예. 이제 수습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매뉴얼 말씀도 해주셨지만 처음부터 매뉴얼을 잘 지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전조 증상 이미 지난달부터 교실에 네네. 균열이 그러니까요. 일어나서 네네. 유치원 관계자 측에서 또 따로 조사를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전에 예. 안전 진단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관할구청에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는데 예. 이미 5개월 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런 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예. 관할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감리사 측에서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 이거 사고가 예. 일어나면 서로 책임을 남에게 회피하는 이런 것은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자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지 예. 어느 한쪽의 얘기만으로 한쪽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보는 눈은 자기가 책임의식을 얻고 자기 분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남에게 떠맡기는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대책은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은 예방 보존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 보존, 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수습하는 사후 보존이 있습니다. 예. 사후 보존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 보존을 철저히 해서 예. 안전 사고를 막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도동 사고 관련해서 안형준 교수, 건국대 건축공학과의 안형준 교수님과 함께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